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질문은 ADHD 같은 경우에 다른 질환이 공존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ADHD라고 하는 질환은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또래 친구 관계에서도 주의가 다소 좀 산만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의 이제 말을 경청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회성 문제들도 파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ADHD를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공존 질환을 가질 수 있는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공존 질환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공존 질환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업과 관련된 수행 능력입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표준화된 지능검사, 즉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를 실제 해봤을 때 ADHD인 아이들과 그리고 ADHD가 아닌 아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지능의 차이가 좀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력이 산만하다라고 해서 전부 다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으로는 학업 수행 능력이라던가 지적인 능력에서 그러한 수치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보고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대조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IQ가 7점에서 15점 정도가 낮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마치 수능 검사 보듯이 그날 아이들이 2시간 정도 지능 검사를 위해서 간단한 소검사를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상식이라던가 토막자기 등등 말 그대로 인지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특히나 지속적인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과제 자체를 계속 참아 나가면서 수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능보다는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지능이 좀 낮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러한 학습 지능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상당 부분 잘 대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지능 검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은 곱씹어 볼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언어 발달이 상대적으로 대조군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언어 발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문제, 즉 사회성 문제로까지 파생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은 ADHD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공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책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HD 아동에게서 심각한 언어 발달 지연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언어 발달 지연이 6% 정도는 다소 좀 낮게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언어 중에서도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듣기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손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HD 아이들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뭔가 자꾸 엄마나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ADHD인 아이들은 말을 들어서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생각하시는 게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기억력과 실행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대조군,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내용을 보면 단순한 자극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억을 처리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이지만 복잡한 기억, 예를 들어서 뭐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다양한 학습적인 과제들을 입력하는 기억 부분에서는 많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 및 품행 문제가 있는데요. 정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의사소통 문제도 ADHD 아이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거꾸로 ADHD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이 ADHD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말을 못 들은 채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과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또래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권위자의 말을 자꾸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품행 문제로 자꾸 반복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그러한 선생님의 지적에 뒤따르는 낙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ADHD로 인한 여러 가지 공존 질환들은 이렇게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들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인 이상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역시 동등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부모님들께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